안녕하세요. 효담입니다. 오늘은 경금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경금은 십천간에서 7번째 간지이면서 양의 금에 해당합니다. 모두들 경금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쇠라고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성되지 않은 쇳덩어리, 곧절덩어리 또는 도끼와도 같은 무기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주 형국에 따라서 추울 때 내리는 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서쪽, 성질로는 의리를 뜻하는 의, 색으로는 흰색, 건강면으로 볼 때는 폐, 대장, 뼈, 호흡기 계통, 또 피부 등을 말합니다. 경금은 십천간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니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합니다. 금은 가을에 숙살지기의 기운이 있어서 살상의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금이 사주에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군, 검, 경, 세무 등의 조직으로 갈 수도 있으나 사주 구성이 좋지 않다면 나쁜 쪽으로 힘을 쓰는 깡패와 같은 길을 가게 되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경금은 십천간 중에 어떤 오행과의 관계를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싫어할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금에게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신금은 보석과 같은 완성품인데 비해서 경금은 고철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큰 쇳덩어리를 녹일 때 필요한 불과 땔감, 그리고 담금질할 때 필요한 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간목과 정화와 임수가 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경금과 십천간들과의 관계를 간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은 간목을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충으로도 볼 수 있지만 편재이니 큰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의 경금은 자기 계절이니만큼 왕성하고 간목은 다 자란 거목이니 경금이 간목을 보게 되면 천하의 만금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니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많게 되면 목다 금결이 되고 또 금이 많게 되면 금다 목절이 되어서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없게 되니까 많고 적음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이쁜 꽃을 잘 가꾸려고 하고 또 경금을 만난 을목은 열매를 맺으려 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경이 을을 만나 합을 하는 것을 부부지합이라 합니다. 경금이 병화를 만날 때 병화는 불이 아니고 빛입니다. 경금 자체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을 겨울 즉 신유술 해자축 월생은 더욱 병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재련이 되고 난 다음에 빛을 내줄 수 있는 병화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약할 때는 정화보다 병화를 더욱 좋아합니다.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고철,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되어 고가의 철강제가 됩니다. 정화는 정관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귀인의 도움을 얻어 귀해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운이 됩니다. 신강할 때는 최고의 기운이지만 신약할 때는 정화가 다 녹여버리게 되니 이때는 불보다는 빛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병화가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병화와 정화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화는 쇳덩어리 경금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의 불이 될 수 있지만 병화는 하늘에서 비추어주는 빛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금이 무토를 만나면 경금에게 무토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할 때 무토가 오면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는 힘이 됩니다. 광석이 산을 만난 것이니 보호가 되어 좋습니다. 그러나 중첩이 되면 광석이 깊숙이 묻힌 꼴이 되니 좋지 않고 또 많게 되면 토다금매가 되어서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강, 신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금이 기토를 만나는 것은 윤택하고 기름진 땅을 만나는 것이라 좋아합니다. 광석이 땅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잘 보존이 되는 것처럼 기토를 만나면 안정성을 주니 좋으나 단 신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게 되면 이 역시도 토다금매가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신강, 신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서리빨이 내리고 있는 가을에 우박이 내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칼을 든 사람을 만난 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총과 총이 대결하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서로가 상처투성이로 대립하는 형상이니 좋지 않습니다. 신강한데 또 경금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상해사고와 관련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 경우 정화를 만나지 못한다면 한평생을 쓸모없이 나쁜 곳에 힘을 쓰며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도 경금처럼 살상의 힘이 있어서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강사주에 신금이 들어온다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강하게 된다면 처와 재물의 덕이 없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는 것은 채광된 광석을 재련할 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속에 넣었다 달구었다 하는 담금질의 과정에서 쇠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좋은 작품으로 탄생되니 임수는 경금에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많게 되면 수다 금침으로 기신이 되니 사주 전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경금이 개수를 만나면 잘 만들어 놓은 작품에 비가 내려서 녹이 쓸게 되는 것이니 반기지 않습니다. 칼을 잘 갈아 놓았는데 빗물 때문에 녹이 쓸게 된 격이니 호사다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불평불만이나 상처투성이가 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연의 이치와 물상들을 잘 연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금도 다른 간지와 같습니다. 신강한지 신약한지 또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경금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쇳덩어리입니다. 용광로에서 잘 녹여 일상에 필요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써야 하는 것처럼 녹여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 불인 정화가 필요하고 땔감이 되어줄 나무, 감목도 필요하고 또 새는 재련하는 과정에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었다면 물론 사주 전체를 봐야 하겠지만 격이 참 좋은 사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완벽하게 내 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주를 놓고 많이 연습을 하시고 또 잘 모르시면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던 것이 두 번째 볼 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귀에 안 들어왔던 것이 두 번째는 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많이 연습하는 방법 말고는 사주학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힘내셔서 건강하고 씩씩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